왜 그럼 우리가 독서 토론, 독서 모임을 이제 해야 할까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물어본 인터뷰하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재밌는 책인데, 보면 책이 엄청 좋아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책이랑 별로 친하지 않게 살아왔는데 이제 한번 책과 좀 친해져 보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의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내가 교양, 그리고 실력, 좀 인문학적인 성찰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친목에 의미를 두고, 어떤 분은 책에 의미를 두고, 다 의도 그리고 참여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소년, 이제 홍천여고 학생들의 독서 경험을 다룬 책인데, 여기서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독서 동아리 참여를 하냐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서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또 걱정 없이 즐겁게 책 수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해 주었어요. 그래서 책도 중요하지만 책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경험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은 내가 사는 비용이 아까워도 독서 모임에는 뭐 2만원, 3만원 책값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4가지, 다른 독후 활동과 다른 독서 토론의 이제 필요성을 한번 다뤄볼게요. 우선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독서 토론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듣고 이해하죠. 그리고 하나의 책을 읽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도 꼼꼼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복합적으로 내가 2번, 3번, 10번 읽어도 놓치는 부분들을 다른 관점으로 해서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의 확장, 깊이 이해하는 것 넘어서 넓게 또 같이 이해하고, 나의 생각이 대화를 통해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의 확립,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의 가치관 요소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면 말하기 듣기는 기본적으로 독서 논술, 글쓰기와의 다른 점, 뚜렷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한다, 그리고 내가 잘 듣는다. 그래서 토론의 매력 중,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꼼꼼하게 듣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반응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박해줘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하려면 내용을 잘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잘 듣는 것, 상대방을 전제로 내가 말을 하다 보면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것보다 좀 더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가 이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요즘 뭐 모국어는 다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영계국어라는 모국어도 잘 못하는 이제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해서 좀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던지는 그런 말들, 대화 상황에 익숙치 않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다듬어야 될, 훈련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내용 이해력입니다. 독서 토론은 우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읽고 덮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이걸로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플러스로 독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네, 실제로 우리가 모국어는 글을 읽고 책을 읽는 건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점검하면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른을 포함, 성인을 포함한 독해력, 문해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떨어진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난독시대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하고 있어요. 요즘 다양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는 것과 우리가 책을 통해서 텍스트 글자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는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생각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토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넓어져요. 내가 책을 혼자 읽고서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내 생각이 100% 모두의 생각과 같지 않구나, 꼭 정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해지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 인간 자체가 360도 전체를 이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의 배경 지식에 맞게 이제 책을 읽고 나름 독해를 하기 때문에 각자 보는 부분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맹인모상이라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격언, 속담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어떤 사물, 어떤 책, 어떤 텍스트, 뭐 영화 여러 가지에서 내가 보고는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나름의 퍼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더 완성된 퍼즐, 그래서 하나하나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내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니다, 이런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가치관 확립인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의 유연해진 생각,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접목하면서 결국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름의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고 이 새로운 자극 속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그것들을 스스로 다시 정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독서 토론, 그리고 독서 이런 과정, 자극의 과정을 계속 거치고 질문을 받고 대화에 참여하면서 계속 이제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단순화해서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 재밌는 질문 던졌을 때도 야, 연봉 2배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은 연봉이 뭐가 중요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각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이제 대화나 토론에 참여하다 보면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이건 어이없어, 장난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의 편협함을 드러내기도 해요. 하지만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또 나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독서 토론을 진행했을 때 많은 다이나믹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공통의 규칙을 같이 진행하고 이제 정하고 나서 진행하면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주의. 여러분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뭐 다양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이 앞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공격적인 태도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 뭐 누군가 더 이제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뭐 학벌이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모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투머치 토커라고 하는, 말 잘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이끌어가는 것 같고 모임이
활성화된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다 같이 인터뷰도 하고 후기도 들어보면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 사회자가 특히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나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할 수 있는데 기에 눌려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유도하는 그 사회자의 진행 태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억지로 결론을 내서 어떤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토론을 통해서 뭐 정답을 얻고 어떤 내 강의를 듣고 어떤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어떤 주입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눈으로 보고 어떤 이해하는 것은 모든 100%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프레이즘 가시광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지개 했을 때 빨지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으로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더 복잡하고 더 복합적인 색들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극히 일부다. 생각하는 것도 극히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독서 토론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갖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